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죠?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한 3일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혹사를 시킨 것 같아요, 몸을. 그래서 잠시 지금 쉬엄쉬엄 가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좀 이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서한건설에서 분양하는 그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안 알려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전 영상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 5월 30날, 31일 날, 요 정도 되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공급 일정이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뭔가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그 윤곽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분양가 제가 예측했던 5억 5천대 그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확장비가 저렴하게 나와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거를 이제 풀어가면서 한번 지켜볼게요. 그러려면 끝까지 들으셔야겠죠?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서한건설에서 하는 이다음 그레이튼 이 부분이 이제 분양 일정이 떴죠. 분양 일정이 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지금 구 아파트 갖고 계셨던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같이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아파트들이 5억 7천대, 6억 3천대, 7억 2천, 7억 7천 요 정도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1단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서한건설에서 하는 이다음 같은 경우가 요번에 이제 분양을 이 금액에 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매도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조금 이슈가 되는 거죠. 얘 경쟁률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청약 경쟁률이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던 5억 7천대 물건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면서 이 다음 그 안에 홈페이지 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위치하고 그 다음에 풀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치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고덕국제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들어가겠죠. 1단계 부분이요. 여기 크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정리역이잖아요. 서정리 역세권을 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초중고가 다 있지만 초중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중고 학군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학군하고 지하철역하고 같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한건설의 이 다음이 더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84 단일 평형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큰 평형대가 나와줬으면 더 말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위치는 이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홈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6월 7일 그랜드 오픈이라고 되어 있고요. 모집 공고일이 5월 31일 이 기준으로 평택 당해면 평택 당해 몇 년 거주했니? 몇 개월 거주했니? 이 부분하고 내 통장 안에 청약하는 통장 안에 얼마가 있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인 거고 특별 공급은 6월 10날 월요일 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순위는 6월 11일 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 홈페이지를 한번 더 볼게요. 이거는 분양 안내인데 지금 보시면 5월 31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났고 그 다음에 6월 7일 날 모델하우스 그랜드 오픈을 해요. 그리고 10날 특별 공급, 11일 날 1순위, 12일 날 2순위, 그리고 18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하겠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평택에 있는 분들이 청약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홈페이지는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덕국제신도시 서한 이다음 그레이튼 입주자 모집 공고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5월 31일 기준으로 이때 내가 평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월수 그걸로 따져서 당해 지역 우선이라는 그 부분이 있고 청약 통장을 5월 31일 이전까지 금액을 맞춰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 영상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84A, B, C가 있는 거고
20층 이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5억 5,235만 원. 그러니까 5억 5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5억 5,230만 원, 5억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데 중도금 요 60%는 이거 유이자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고독재 신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전매 제한이 있어요. 근데 실입주 입주 기간은 3년 그 부분이 있고요. 유예가 있어요. 3년 유예.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3년이라는 전매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찍었다 팔아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안 되는 거고 3년 입주하는 그 3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입주일이 빠르거나 그러면 이제 빠른 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등기 취급하라라 그게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코니 확장비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370만 원, 600만 원, 5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비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가재지구나 브랜시티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가 거의 2천만 원대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5억 5천에 확장비 2천 하면 5억 7천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확장비가 너무 저렴하다는 거 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금액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집 공고를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안내를 볼게요. 자, 사업 안내, 사업 개요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세대수 좀 보자고요. 고독재 신도시 서안 이다음 그레이튼, 그 다음에 고덕동에 있는 상황인 거고 A15블럭, 지하 2층에 지상 25층, 아파트 11개 동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하고 연면적 있는 거고 세대수가 1138세대예요. 지금 제일 풍경채가 1022세대, 그거보다도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1138세대. 그렇게 됐을 때 동간거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 동간거리가 그닥 좁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재건축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동간거리를 굉장히 좁게 해놓기는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동간거리는 그래도 여유 있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또 볼게요. 자, 이제 입지 환경을 볼게요. 단지 앞에 초중고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단지 앞에 초중고 지금 민세중학교는 개교를 해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내년도 되면 다 오픈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게 제일 풍경채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신한인수빌도 있는데 신한인수빌은 500 몇 세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풍경채가 가성비 따지고 봤을 때는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서안 이다음 같은 경우가 지금 1000세대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금액이 5억 5천대에서 뭐 확장비를 포함을 한다고 해도 5억 6천대 이 정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괜찮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위치는 여기 역세권이면서 이 초중고가 다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광역버스가 있어요. 강남역 가는 그 부분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리. 목소리가 내가 들어도 짜증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요 상황인 거고요. 항공 VR을 보게 되면 이거는 홈페이지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 자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이슈가 되냐. 단지 앞에 초중고 있는 거 굉장히 이슈가 크죠. 서정리역이라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커요. 왜냐면 지제역이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노선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덕 중심의 인프라 이거는 이제 서정리역 앞에 있는 상권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상권에 대해서 형성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 직주 근접이라는 부분이 직장하고 주택하고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게 가면 갈수록 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1138세대라는 대단지라는 거 이것도 무시 못하는 상황인 거고 대규모의 커뮤니티 시설 지금 제일 풍경채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이유가 커뮤니티 시설 안에 수영장하고 사우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용을 많이 받지 않고 지금 2만 원인가? 그 정도만 내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라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해놔야지 이제는 사람들이 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눌러준 거죠. 그런데 이제 확장비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질 줄 알았는데 확장비가 의외로 적게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괜찮은 거고 서한 이다음이라는 건설사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인 거고요. 또 다른 거 좀 볼게요. 현장은 서정리역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신한인습 뒤쪽에 그게 이제 현장인 거고요. 견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지제역 지나면서 오른쪽에 TPO라고 하는 오피스텔 있거든요. 거기 가기 전에 이제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평택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좌회전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는 거긴 거고요. 자, 이제 청약 안내를 한번 볼게요. 청약의 팁. 그래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 변경된 청약 제도 싹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부 모두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본인이나 배우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특별 공급 청약 하나 더 생애 최초 등 특별 공급인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인지 이런 부분인 거고요. 두 자녀도 다자녀 특별 공급 가능. 세 자녀 이상이었던 게 이제 두 자녀도 다자녀 해서 특별 공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어찌 보면 이게 안타까운 거죠. 맨날 우리는 세 자녀만 알고 있었는데 두 자녀 이상도 다자녀라고 보니까 좀 많이들 출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점자 청약 시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가능. 본인 보유했던 청약통장이 12년 보유해서 14점이었을 때 배우자 청약통장 2년 보유 시에 최대 3점이면 17점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주는 요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을 진행하는데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똑같이 청약 추첨했을 때는 그 부분인 거고 신생아 출산 가구 공급 신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배정 물량 중 20%가 신설 배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거고 청약 예치금 기준은 85제곱미터 이하예요. 8사 타입이니까. 그래서 특별공급 광역시 제외한 지역 평택 및 기타 지역은 200만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는 300만원, 그 밖에 광역시는 250만이 통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5월 31일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이었던 거고요. 자, 이제 단지 설계가 나왔어요. 단지 설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1개 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간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동간거리가 좁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아직까지 유니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좁을지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일 것 같고 여기서 그러면 메인은 어디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메인은. 그 메인 같은 경우가 요 앞에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도로를 끼고 했을 때 앞에 걸림이 없는 상황인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풍경차나 이런 부분들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요 부분은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를 했고요. 거의 다 남향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전용 84제곱미터 혁신 평면 설계를 했고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그 다음에 조경특화. 조경특화는 제일 풍경채가 조경특화를 너무 잘 해놔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짧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부출입구가 이쪽으로 나오고요. 주출입구가 이쪽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 그래서 이 안에 부분을 형성을 잘 시켜주면 이런 부분들도 괜찮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메인은 여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조감도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호 배치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25층 정도가 제일 꼭대기 층인 것 같아요. 최상층.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볼게요. 자, 커뮤니티 시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뭐 경로당이라든지 맘스케 카페라든지 다목적실 이런 부분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크린 골프장, 실내 골프장 이런 건 있는데 그리고 게스트룸, 스카이 라운지, 그 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그 시설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원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일 풍경채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볼게요. 시스템은 라이프 스타일을 이끄는 첨단 시스템.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특화돼 가고 더 가면 갈수록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보시면 이게 이제 84A 타입. 84A 타입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식으로 확장 기본형으로 해서 4베이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4A 타입이 이렇게 돼 있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수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84A 타입을 뒤집어 놓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것도 4베이로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84B 타입이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C타입을 보면 항상 C타입은 코너 자리에 붙어 있는 게 C타입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타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84C타입.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얼마가 나오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연엔자이 같은 경우는 매매가 뭐 74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5억 6천에서 8억 7천 사이. 그리고 지금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5억 9,500에서 9억 사이. 여기는 평형대가 38평도 있으니까. 근데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6억 1,500, 6억 3천 요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고덕 8학원 요 부분은 5억 9천에서 12억 5천. 이 5억 9천이라는 건 27평이 있으니까. 그래서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7억 7천, 7억 5천 요 정도 되는 부분인 거고 2단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또 괜찮죠. 그래서 여기 리슈빌 같은 경우에는 5억 4천대 요 10억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 내가 뷰가 수변뷰가 보이면 8억 이상이 가고 수변뷰가 안 보이면 좀 5억 4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반 같은 경우에도 6억에서 8억대.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면 거의 6억에서 8억대 사이에 나오는 게 맞는데 기존에 나왔던 그 금액이 지금 6억대란 말이죠. 6억대인데 지금 분양하는 게 5억 5천대 분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기존에 있는 나온 매물들 같은 경우가 5억 7천대 내놨던 사람들은 좀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번에 청약 경쟁률이 정말 경쟁률이 높아서 경쟁률이 나온다고 한다면 구 아파트들에 대한 매매가도 흔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아우 죄송해요. 목소리가 자꾸 깔아앉아서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5억 5천대 분양하는 거를 내가 조건이 되면 청약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를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청약하셔야 돼요. 위치가 이렇게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올라가는 게 좀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분양을 받아서 지금도 공급량이 많아 죽겠다고 하는데 삼성도 저 모양인데 내가 받아서 이게 올라갈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올라가요.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도면 작업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는 상황인 건데 이제 뭐 연말되고 그러면은 뭔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나오면 기존에 있었던 그 5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연말에 결론이 나면 6만에서 7만 명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삼성 담당 쪽에서 얘기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입주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3년이라는 건설 그 시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중도금이 유이자라고 해도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이 돼? 그러면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라는 전매 제한이 있는 거 그거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내가 그러면 이 조건은 안 돼. 근데 고덕국제 신도시에 꼭 들어가고는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셔야죠. 그 저렴하게 나온 그런 아파트들을 매입을 저렴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게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게 제일 풍경채란 말이에요. 수영장 있고 사우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1000세대가 넘고 관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하에 뭐 금액이 뭐 6억 3천이라고 해도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봐 주시면 되고요.
어떠셨어요? 영상이 괜찮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는데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하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입력해 주시면 제가 승인 내드리고 그 안에서는 매일 부동산 뉴스 올려드리고 정말 저렴하게 나온 그런 물건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계약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 내드릴게요. 그래서 부동산 다이어리 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책 두 권 냈잖아요. 이거는 아래 링크 걸어드릴게요. 살 수 있는 그 링크를 걸어드릴 거고요. 목소리가 이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